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고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그룹이 북한 정몽환 15주기 행사에 금강산 개최를 승인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들 또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292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여전히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보합권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2284포인트 저점이고요. 오늘 고점은 2296포인트입니다. 현재 2290포인트대에서 단단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아래로 12포인트 정도면 움직이면서 변동폭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은 사고요. 기관은 팝니다. 1218억 원 기관이 팔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여전히 금융투자 쪽에서 1031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 연기금은 소폭씩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69.94포인트에 거래가 됩니다. 0.5% 하락,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770선 지금 살짝 깨져 있는 상황인데 일주 그룹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일주그룹 보시면 773부터 763까지 장 초반에 빠졌다가 쭉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시 이후부터 조금씩 지수가 내려오면서 낙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1288억 원 좀 대량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요. 특히나 기관 가운데선 전주체가 골고루 팝니다. 외국인도 589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16원대에 거래됩니다. 1원 40전 빠지면서 원화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함께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상균 수석연구원 그리고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균 연구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갈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힘스라는 종목입니다. 힘스라는 종목은 OLED 장비 업체로 2006년부터 삼성 SDI와 OLED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하는 관련 장비를 개발했고요. 2009년부터 납품을 시작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FMM이라고 하는 OLED 핵심은 OLED 이제 핵심 공정 중에 하나인 이제 증착 공정에 사용이 되는데 유기물을 증착할 때 기판 밑에 이제 이 마스크라고 하는 거를 깔고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내서 RGB 유기재료로 이제 증착하는데 쓰이는 거고요. 이 RGB 유기재료 각각의 위치와 모양에 맞는 이제 서로 다른 마스크가 이제 시차를 두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유기재료의 증착 균일도에 따른 수율 변화가 커서 핵심 공정 중 하나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3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한 94% 감소했는데요. 이는 이제 전방 산업의 투자가 좀 미진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주 공백기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 SDI,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15년, 2016년 정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중국 광저우에 OLED 공장이 이제 승인이 나긴 했지만 뭐 OLED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LCD 같은 경우는 워낙 중국 업체들이 많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공급 과잉이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사실 디스플레이 업체들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길이 OLED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반도체 쪽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OLED 자체도 이제 LCD에서 OLED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또 OLED 전환을 점차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외 OLED 투자가 다시 시작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이제 OLED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폰 2개 모델 같은 경우에는 OLED 패널 탑재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신규 모델에 대한 패널 생산을 이제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2015년부터 뭐 BOE나 GBO 같은 이제 중화권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매출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이제 한 2.8%에서 2016년 19.2%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업체의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유비커스라는 종목입니다. 5G 관련 종목이고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필요한 이제 가입자망 장비의 전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백홀 같은 이제 통신 네트워크 장비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전에 5G 무선 기지국들을 연결해주는 이제 광대역의 유선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5G 자체는 고주파 대역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워낙 뭐 직진성이 강해서 좀 속도는 빠르지만 많은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촘촘히 유선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뭐 무선 장비뿐만이 아니고 이 유비커스 같은 유선 인프라 장비 업체들 역시 공급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LG U+와 5G용 그 백홀을 5월부터 개발을 해서 3분기에 상용화를 거쳐서 4분기에 공급 개시가 예상이 됩니다. 뭐 백홀이라고 하는 거는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 아니면 뭐 태블릿 같은 단말기로부터 인터넷망에 연결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5G 무선 장비 수요가 예상이 되지만 뭐 기지국에서 무선 장비로 신호를 받아 보내는 것은 뭐 프론트홀, 백홀 같은 유선 장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선 장비에 이어서 뭐 점진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10기가 인터넷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2022년까지 주요 도시 50%에 대해서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2.5기가에서 10기가 정도 이제 속도를 제공하는 10기가 인터넷 액세스 스위치 장비 라인업을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서비스가 본 궤도에 진입할 시 그 매출 성장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2018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대비 한 30% 증가할 전망이고요. 1,000억 원, 180억 원 정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음 종목은 P&E 솔루션이고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뭐 LNF나 다 흐름이 좋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정공정에 해당하는 정극이나 조립 공정이 아니고 그 후공정에 해당하는 이제 활성화 장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정공정, 그러니까 조립까지 다 마친 그 이제 전지에 2차 전지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전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뭐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사이클러라는 이제 장비도 이제 제조를 하는데 사이클러는 완성된 2차 전지의 이제 수명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1.3억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전년 대비 한 93%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 이는 이제 이 회계 기준 처리하는 기준이 뭐 진행률에 따른 기준이 아니고 검수 완료에 따른 매출인식 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공정부터 테스트 공정까지 이제 장비 라인업을 전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턴키 수주가 가능하고, 활성화 공정 장비를 국내 대형 2차 전지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기존 고객사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의 뭐 내연기관 규제, 그리고 폭스바겐의 뭐 전기차 진출,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 대한 이제 보조금을 그동안 좀 제한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을 시키면서 규제가 풀리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점차적으로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로컬 업체들에 대한 뭐 증설로 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3월에 LG전자와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을 했고, 뭐 3월 23일쯤에는 중국 업체하고 한 470억 정도 2차 전지 이제 충방전 장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주 잔고에 기반했을 때 2018년 실적 추정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4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는 전년 대비 각각 한 40%,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기업으로는 한양 ENG라는 기업이고, 이거는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반도체 이제 뭐 설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학물질 중앙 공급 장치나 클린룸 같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설비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고요. 최근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또 M16 같이 이제 보다 이제 신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이제 격차를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방 산업이 점점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고,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수익성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에는 매출액이 한 8천억 원, 영업이익이 한 590억 원 정도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업종, 똑같은 업종에 이제 STI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STI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업이익률이 한양 ENG보다 약간 높습니다. 좀 높지만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67억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235억 정도가 나와서 한 3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규모로 봤을 때 한양 ENG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아까 전에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씩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중국 시안이라든지 아니면 화성 18라인이라든지, 그리고 금년 2월에 확정된 뭐 평택 2공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증설 신규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클린룸이라든지 뭐 CCSS 그 화학물질 중앙 공급 장치가 점차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까지는 이제 증설 계획이 많이 수정이 돼서 디스플레이 업종이 워낙 부진하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업종의 OLED를 중심으로 다시 투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업체로의 수출 비중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처 다각화에 따른 이제 성장세가 올해는 좀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가비아라는 종목이고요. 가비아는 뭐 카페24, 더존비즈온과 같이 뭐 ERP도 공급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주로 이제 도메인이나 웹사이트 제작, 그리고 호스팅, 그리고 뭐 홈페이지 대행, 아니면 웹서버 대행, 그리고 솔루션이나 보안 같은 인터넷 사업 전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보유 도메인 기준으로는 국내 최다이고,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한 5,300명 정도 이제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팅이나 뭐 도메인뿐만이 아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동사가 독자 개발한 G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한 35% 정도 고성장을 이어갔고, 대형 온라인사로 이제 좀 더 이제 고객을 이제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MS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까지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이제 꽤 많은 게임사들이 웹서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MS사의 애저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애저를 도입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도 뭐 핀테크 활성화라든지 아니면은 보안에 따른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애저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제 통합 보안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보안 전문 기업 엑스게이트를 인수해서 원래 영위하던 사업과의 어떤 시너지가 뭐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룹웨어 하이웍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데 점유율 1위 이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과 더불어 웹메일이나 메신저, 그룹웨어 등을 포함한 그 기업 솔루션이나 보안 솔루션을 연계할 수 있어서 뭐 사업부 간 시너지가 예상이 됩니다. 네.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의 5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중장비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중국 굴삭기 판매 대수는 1,300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10%를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구간에 있고요. 내년 중국 굴삭기 시장은 최소 15만 대 이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 시장의 확장 그리고 점유율 상승으로 매출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주요 굴삭기 제품의 판매 가격 인상이 전망이 됩니다. 밥켓 같은 경우에도 그 재고 확충이 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또 미국과 중국향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그 부산 인프라 코어는 추세가 좋죠. 그래서 많이 하락했던 가격에서 역배열을 뚫고 주가가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부진한 시장에서도 윗꼬리를 비록 달았지만 약 2% 양호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이 몇 달 정도 꾸준하게 현재까지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실적적으로 봐도 접근하시기에 무리는 없는 종목이고 시장의 흐름과 약간 별개로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10,000원 초반대인데요.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0원 근처 정도에서는 충분히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10% 선을 노리는 11,000원 정도까지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수하게 되신다면 3개월 정도 기간 잡으셔도 충분히 무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샘 보겠습니다. 한샘은 그 2분기 부진한 실적에 그 주가가 상당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다만 2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리모델링 시장 자체가 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리모델링 시장 점유율 확대도 점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는 기존 유통 채널의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많이 끌어올렸고 그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리하우스 판매 채널 같은 경우 대리점 7개 그리고 쇼룸 6개 정도 되고요. 하반기 중에는 목동 직매장의 추가적인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홈쇼핑용 판매 채널 역시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경기 부진에도 홈쇼핑사의 출구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홈쇼핑 채널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워낙에 많이 빠진 상황에서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당장 매수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 하락 추세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하향 추세고 아직은 추세적인 반등,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워낙에 좀 미미한 반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매수하게 되면 역배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조금 그 기회비용을 많이 손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장 매수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저평가 영역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한 10만 원 위로 올려서는 시점에선 단기적으로 추세 좀 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권에 한번 두셨다가 한 10만 원 이상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그로부터 한 10% 정도 수익은 가능하지 않은 종목일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의 저평가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개별주죠. 아이리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그 손선풍기가 20만 대 판매를 돌파를 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올해 한 150% 늘어난 50만 대 판매를 예상을 합니다. 서큘레이터 3종도 올해 5월에 새롭게 런칭해서 판매 중이고요. 아이리버 같은 경우 자체 쇼핑몰에서 손선풍기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는 그 에어컨 보조용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큘레이터 판매량 급증하고 있고요. 이 아이리버 같은 경우 방탄소년단의 음원과 음반에 대한 국내 독점 공급권을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그 방탄 관련주들이 급등한 이후 대부분 조정을 많이 보였는데 여전히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음원 매출도 하반기에 견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수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위치 괜찮다고 보여져요. 금요일에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죠. 오늘은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5일 이평선에 걸려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한 10분 봉 정도로만 봐도 지지가 확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가 9,130원이죠.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하시게 된다면 한 10,000원 선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선 한 8,500원 정도 한 일주일 내로 스윙 관점으로 투자하시기에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 M 보겠습니다. 기존의 그 노엔이 카카오에 인수된 이후에 사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9월에 그 카카오와 합병 예정에 있습니다. 카카오 M이 운영하는 멜로는 국내 1위 음원 사업자입니다. 국내 1위 메신저 카카오톡과 결합해서 시장 지위를 더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6월에 그 BH 엔터와 숲엔터를 비롯한 그 다수의 엔터사 협업 체제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배우와 제작, 광고를 통합해서 콘텐츠 부분의 경쟁력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요 소속 아티스트로 아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카카오엠이 그 아이유의 계약 기간이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이 불확실성을 많이 벗겨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유 재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엔터 부분의 그 협업을 통한 콘텐츠 능력 향상, 그리고 카카오와 이제 합병했다는 시너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위치가 이제 오늘 약간 꺾인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하죠. 오늘 2.9% 조정이기 때문에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다가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닌데 여기서 조정을 한번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매수는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92,000원 정도 지지가 확인되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하고 한 10만원 정도까지 노리는 관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관심권을 두시지만 당장 매수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S 산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매출액 160억 원 규모였던 ESS가 상반기에 1,000억 정도 수주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태양광 같은 경우 해외 EPC 사업과 또 수성 태양광 위주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성장 중인 부분이 그 전기차 부품이에요. 전기차 부품, 전장 부품, 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 전력 인프라, 자동화 솔루션, 이런 수요 확대를 동반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주력 사업과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남북 경협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도 건설주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경협 관련 사업이 확대가 됐을 경우에 철도 시스템 관련 수주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LS 산전이 과거에는 이게 조금 지루한 종목에 속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경협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에 지속적으로 엮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해본다면 현재 위치에서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좀 꺾이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LS 산전 같은 종목은 대형주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펀더멘털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펀더멘털로 확실히 가격적인 매력이 발생하는 가격이 한 7만원 이하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71,600원이니까 한 7만원 이하 정도로 떨어질 때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정고점인 한 79,000원에서 8만원 정도까지 노린다면 한 중기적으로 괜찮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S 산전 같은 경우는 당장 매수는 어렵지만 7만원 이하로 올 때 한 분할 매수를 하셨다가 8만원 정도까지 노리면 좀 편안하게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쭉 또 살펴봤습니다. 가격 전략들까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까지 짚어주셨는데 나머지 5종목씩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균 연구원님, 나머지 종목 갈까요? 네, 다음 종목은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동사는 미술품 전문 경매 업체입니다. 경매 업체이지만 주로 이제 매입했다가 판매하는 그 비중이 가장 큰 옥션 기업이기도 하고요. 2015년에 국내에 이제 워낙 단색화 작품이 워낙 가파른 실적 성장이 부각되면서 실적 성장이 달성이 됐었으나 정치적인 논란이나 위작 논란 등으로 현재 주가가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한 68% 정도가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인데, 현재 악재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글로벌 미술품 시장 자체가 화랑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상반기에 낙찰 총액이 이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8년 상반기 국내 경매 시장 총 거래액이 약 1,000억 원 정도로, 낙찰 총액 또한 한 600억 정도로 반기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매 시장 중에 하나인 홍콩에 2018년 SA 플러스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서 연 4회 이제 홍콩 경매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서 경매 작품 수 및 낙찰 총액 확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경매장 S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낙찰 총액이 상반기 한 290억 원, 하반기에 홍콩 경매 감안 시에 2018년 연간 회사 전사적으로는 한 1,300억 원 정도의 낙찰 총액이 달성 기대가 되고요.
자회사 서울옥션 블루의 이제 온라인 경매 플랫폼이나 뭐 프린트 베이커리 그 미술품 렌탈 업체죠. 뭐 오프라인 채널 확대도 점차 이제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글로벌 이제 양대 미술품 경매회사 중에 하나인 이제 소더비즈 주가가 최근에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었고, 또 도쿄 추어 옥션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시 상장이 예정이 돼 있고, 또 국내에서는 서울 옥션 다음으로 마켓쉐어가 큰 이제 K 옥션이 내년에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미술품 경매 시장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고요. 매수가는 한 8,400원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에서 약간 눌릴 때 좀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1,000원 부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진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진 상황으로 보이고, 최근에 이제 6,000원 그리고 7,000원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가면서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아우딘 피처스이고 화장품 기업입니다. 자체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고 ODM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주요 이제 자체 브랜드에서 가장 이제 좀 네임밸류가 있는 게 이제 네오젠이라는 브랜드고, 기초 화장품입니다. 뭐 클렌징 같은 이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까지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7년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닥터자르트 이런 기업들 ODM의 주요 이제 대형 고객사들이 발주를 안 하게 되면서 2017년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 한 60%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드 이슈 영향이 어느 정도 좀 풀려가면서 2016년에 어떤 뭐 좋았던 그때 이제 매출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는 국내 홈쇼핑 매출이 좀 본격화되고 글로벌 수출 매출이 좀 본격화되면서 2분기에는 브랜드 부분, 그러니까 ODM을 제외한 브랜드 부분 매출액에서만 1분기 대비 100% 증가한 한 130억 정도를 기록을 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가장 주요 포인트가 뭐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이 주로 이제 중국만 많이 공략을 하는데, 사실 화장품 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쪽은 뭐 유럽이나 북미 쪽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이라 보여지고요. 올해 이제 유럽 오프라인 입점 매장 수가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신규 매장 진출과 6월에 이제 미국 HSN 홈쇼핑 정기 방송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브랜드 부문 매출액이 약 440억 원 정도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한 60%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우딘 피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22,500원, 22,000원 부근에서 이제 눌림목 발생한 후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상승 추세를 이뤘던 게 2017년에 적자였다가 2018년에 딱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모멘텀이 생긴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오늘 뭐 시장 상황 대비해서 모습도 뭐 나쁘지 않고 충분히 뭐 긍정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추세는 아직 깨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뭐 최근에 지금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전고점도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코미코이고요. 이거는 반도체 공정 장비 중에서 이제 세정이나 코팅을 주로 이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정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이제 장비 부품 같은 경우에 이제 미세 오염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제거를 하여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코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부품이 워낙 뭐 플라즈마 같은 뭐 좀 이제 많이 손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파티클도 많이 생기고 뭐 결손 부위도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내식성을 증가시켜서 이제 좀 수율을 유지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세정이나 뭐 코팅 이쪽을 좀 잘해서 좀 수율을 증가시키고 뭐 부품에 대한 비용도 좀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추세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세정이나 코팅 같은 경우에는 오염 물질을 바로바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팹이 인근에 이제 처리 시설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안성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싱가포르 각 이제 현지 법인을 다 보유하고 있어서 바로바로 좀 대응이 가능하다, 이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사의 이제 신규 코팅 물질이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수율을 좀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파우더 YF3를 이제 채택하고 있고, 해외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밀도가 높은 코팅층을 형성하는 이제 노바 코팅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1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캐파가 한 30%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뭐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눌림목 후에 다시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뭐 좀 약간 부진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아직 뭐 추세가 이탈했다거나 뭐 22일선을 이탈했다거나 하는 시그널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고 뭐 옆으로 좀 더 횡보를 할지라도 뭐 추세 자체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32,500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는 한 4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만원보다 좀 낮은 29,000원 정도에 좀 타이트하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해마로 푸드서비스입니다. 해마로 푸드서비스는 이제 맘스터치 햄버거로 많이 유명한 기업이고 뭐 맘스터치, 붐바타 이런 프랜차이즈와 그리고 이제 식자재 유통업체까지 이제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그 화덕 피자 브랜드 이제 붐바타를 런칭하면서 5개 매장을 먼저 오픈을 했었고 상반기에 이제 3개를 더 추가 계약하면서 올해 총 20개까지 매장 오픈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1분기 기준 이제 수도권 내 맘스터치 매장 수가 한 361개로 전년 동기 대비 한 71개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배달 서비스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맘스터치 이제 동사 실적 성장이 좀 더 될 것으로 아무래도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좀 더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물류센터에 최근에 이제 중축하면서 효율화에 따른 이제 수익성 개선도 조금씩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3만원 부근에서 그동안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20선 이탈을 했다라고 해도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3만원 이상에서만 매수를 하시면 뭐 충분히 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뭐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1,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3,100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한 3,800원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종목은 도이치모터스인데요. 오늘 좀 하락폭이 큰 상황인데 이제 국내 3대 BMW 딜러 중에 이제 한 곳으로 이제 신차 판매, AS 사업, 그리고 인증 중고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2016년까지 AS 운영이 워낙 좀 이제 캐파도 부족했고, 자회사 이제 도이치 파이낸셜이 조달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좀 적자가 좀 빈번하게 많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성수동 AS 센터가 완공된 이후에 2분기부터 그리고 이제 도이치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캐피탈이 이제 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하고 나서부터 조달 금리가 하락하고 이제 2017년 1분기,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수 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AS 캐파가 약 30% 정도 증가하였고요. 기존 메카닉샵보다는 이제 풀샵이라고 해가지고 뭐 판금이나 도장 위주로 AS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AS 부분이 실적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BMW X3 그리고 520i, X5 이런 풀체인지 모델들이 대거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매출 확대 및 이익률 이제 뭐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준공된 도이치 오토월드 같은 경우에는 분양 이익이 2020년까지 한 700억 수준이고 올해에 약 이제 160억 정도가 분양 이익을 인식할 수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고점 6,000원 부근에서 한번 일단은 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가 부근 한 5,750원, 5,600원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도 오늘 뭐 장대 운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싸게 매수를 하시는 뭐 그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저점 한 5,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뭐 좀 뭐 상승하다가 조정을 겪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좀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차라리 확 빠져준 게 오히려 긍정적이라 보여지고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뭐 이번 주 내로 뭐 기술적 반등이든 어떤 반등에 대한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하나만 좀 여쭤볼게. 지금 네. 520D 모델부터 해서 계속 불이 나고 있습니다. 리콜 네네. 사태가 지금 초유의 리콜 사태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리스크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 한정된 모델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고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 리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풀체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오현진 팀장의 나머지 종목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다음으로 한국전자금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올해에 이어서 주저리스 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그 무인화 사업이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도 무인 사업장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실적 시현이 가능한 ATM 관리 사업 그리고 CD 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꾸준한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210억에서 올해는 300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매년에 한 30%가량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TM 용역관리 그리고 밴 사업을 영위하면서 구축된 상당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키오스크라든지 무인 주차장 사업에서의 꾸준한 성과 역시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기관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해서 몇 거래일 연속 기간이 빠른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전 고점 부근을 넘어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2,900원, 13,0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주가에 접근을 하셔도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15,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H에너지화학입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 출범하는 그 한국광업공단 사업 목적의 그 북한 자원 개발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마그네사이트, 흑연 등을 활용한 내화물, 그리고 소재 가공단지, 시범단지를 신설을 했고요. 이 SH에너지화학은 자회사를 통해서 셰일가스를 비롯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협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플라스틱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역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그리고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산업 분야에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7월 초에는 이제 미중 관세 분쟁에 따른 수혜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모멘텀은 그렇게까지 이제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H에너지화학은 지금 이제 기술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20일 이평선에 대한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정밀한 매수 타이밍 한 1,350원 이상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0일 이평선에 대한 돌파가 아직 확인이 조금 안 됐기 때문에 한 1,350원이 넘어서는 시점에 매수를 하신다면 단기간에 한 5% 정도 수익은 거둘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약간 관심권에 두셨다가 1,350원 돌파 시에 매수 접근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산업개발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58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기존 컨센서스도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요. 부가가치가 높은 자체주택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또 분양률도 호조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 재건축 사업 확대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달 초 서초 한양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강남 지역 중심으로 한 재건축 사업 확대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위치에서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한 3% 정도 올라갑니다. 오늘 건설주가 굉장히 강하죠. 경협주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오늘이 중요한 위치였는데 양봉 띄우면서 5일선을 돌려냈죠.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65,000원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대표 상품인 메가패스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패스는 인기 강사가 포함된 강사진 그리고 커리큘럼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온라인 교육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메가패스 판매량 전년비 한 2배 이상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반기에도 추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바뀌는 대입제도는 정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메가패스의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모두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현저가 접근도 가능하긴 한데 워낙에 움직임이 느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접근을 하시면 한 17만 5천 원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좀 느린 종목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V원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수주한 2차 현지 검사 시스템 실적이 반영되면서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LCD와 OLED 아픈 검사기도 꾸준한 수주가 이어지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 같은 경우 중대형 2차 현지 검사 장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인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 확대 역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V원텍 역시 기술적으로 좋은 종목이에요. 이게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눌림목을 보이고 윗꼬리를 달죠. 그 짧은 시간 내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현재까지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한 5에서 10% 정도 수익 노리신다면 충분히 트레이딩이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씩 총 10종목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 볼 텐데요. 이상균 연구원은 JVM 추천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JVM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뭐 추세 자체가 뭐 어느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그동안에 뭐 조금씩이라도 올라주면서 이제 추세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갑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수익 청산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수익 실현 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는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이번 주에는 5G 관련주인 이제 유비커스 추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 이제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신고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전고점 부근인 한 28,000원 부근을 이제 돌파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뭐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뭐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전고점 부근 28,000원 부근에서 한번 눌려줄 때 뭐 진입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비쿼스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의 단기 접근 종목들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양 재질을 단기 접근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뭐 크게 급등이 나오거나 하는 흐름은 아니고 약간 횡보인데 역시 뭐 나쁘진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완만하지만 일단 22평선을 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당연히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도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기로 이제 제시해드린 가격대가 목표가 78,000원, 손절가 66,000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격 전략은 변함없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홀딩에 나가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단기 접근 종목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종목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V원텍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괜찮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20일 이평선 구간에서 지지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지지만 확인이 되면은 충분히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가로는 뭐 오늘 종가도 괜찮지만 내일 시초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41,000원 정도, 손절가 33,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2549번님께서 대웅제약 여쭤보셨습니다. 매수가 179,000원, 비중 2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상균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웅제약은 최근에 이제 미국, 뭐 캐나다에 의해서 유럽에서까지 뭐 GMP를 승인한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보타가 내년에는 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그거에 따른 뭐 나보타 자체가 한 뭐 마진이 한 50%가 넘으니까요. 그거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뭐 자회사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안구 건조증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가 이제 임상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모멘텀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한 18만 원에서 뭐 23만 원 부근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조정이 지속되다가 뭐 하반기에 이제 뭐 보톡스 관련한 어떤 뭐 재료가 뜨든지 이슈가 뜨든지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어떤 뭐 상승 추세가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전고점 22만 7천 원 부근이 좀 돌파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단에 대한 지지선은 한 18만 원 부분이 이제 지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밴드 내에서 잘 이제 뭐 포지션을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죠.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 체계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293포인트대에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1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이고요. 거의 뭐 보합권 수준이다 봐도 무방할 수준으로 낙폭이 거의 없어졌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284포인트대까지 쭉 빠져내려갔다가 2296포인트대까지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잠시 빨간불 보이다가 이내 상승분 반납했고요. 횡보장세입니다.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2290포인트 조금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약보합권 수준 지금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보기 전에 일단 수급 주체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825억 원 사고 있고요. 개인이 257억 원 삽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 줄어들었고요. 외국인 매수 물량 조금 더 늘었습니다. 기관 매도 물량 그리고 늘었는데요. 1,437억 원 매도합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의 물량들은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로 쏟아져 나오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1,316억 원이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 연기금 매수하고요. 투신 78억 원, 연기금 57억 원 각각 순매수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볼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소폭 하락, SK하이닉스도 200원 하락합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이고요. 상승폭 많이 줄였네요. 현대차도 상승폭 줄여면서 13만 500원 마감 예상입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하락하는데 네이버의 낙폭이 꽤나 큽니다. 73만원 조금 아래에서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과 LG화학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물산 12만원 회복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소폭식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LG화학은 최근에 실적부터 해서 향후에 전망까지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70포인트대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일단 770선은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오늘 773부터 763까지 장 초반에 쭉 빠졌다가 낙폭 회복하는 구조입니다. 771포인트 장중에 찍으면서 보합권까지 올라가나 싶었는데 2시 이후부터 지수가 다시 흘러내리면서 770포인트 지금 공방버리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1,320억 원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이 741억 원, 외국인이 579억 원 팝니다. 기관 투자는 모든 투자 주체가 골고루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 투자가 257억 원, 투신이 26억 원, 연기금이 35억 원 각각 매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5% 올라갑니다. 신라젠도 5만원 회복하면서 마감이고요. CJENM의 낙폭이 큽니다. 지금 23만 1,500원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3.82% 하락합니다. 메디톡스가 0.65% 내려가고요. 나노스가 지금 다시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노스 움직임이 오늘 또 위아래로 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가 3.46% 빠지면서 19만원 조금 위에서 움직이고요. 포스코 캠텍이 5만 1,0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멜론 빠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특히나 10만원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자, 월요일장이 이렇게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정확한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상균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좀 낙폭이 있었는데요. 어제 최근에 뭐 지난주였죠.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경우 가입자 증가세가 좀 많이 둔화가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뭐 이제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추후에 오늘부터 해가지고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애플 뭐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FOMC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관망세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후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대표 뭐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의 실적 발표와 뭐 FOMC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후 모멘텀이 좀 더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대다수의 분들이 실적 쪽에 집중하고 포트폴리오를 압축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볼 만한 실적 잘 나올 것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는 쪽은 어디입니까?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역시 뭐 전기차 섹터고 최근까지 가장 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제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반도체 업종 자체도 디램 가격이 이제 하반기에 많이 떨어질 거다. 뭐 SK 하이닉스에서 뭐 자사주 매입을 뭐 공시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좀 영향력이 좀 뭐 그거에 따른 모멘텀이 좀 많이 약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전기차 배터리 섹터 말고는 뭐 아직 뭐 반도체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래서 뭐 전기차 배터리 섹터가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상균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 뉴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0.06% 소폭 하락하면서 2293포인트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0.54% 하락했습니다. 769.8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원 10전 올라가면서 1120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양대 시장이 좀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아신 것처럼 미국의 지난 2018년도 이번 2분기도 GDP가 4% 터치했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아신 것처럼 트위터를 비롯해서 소위 기술 대형주들이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왜 급락을 보이고 있는지 몰라도 국내 증시에도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올 시장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이 오늘 그 핫5 올라왔는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승일이 올라왔는데요. 자, 승일이 실은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도이치모터스, 우리가 통상 BMW 어떻게 5 시리즈 우리가 강남의 소나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이 나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휠라코리아와 현대로템은 외국인의 어떻게 지분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서 봐야 될지 그런 관점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소위 IT 대형주에 대해서 방향성을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공시해놨었죠. S&W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장 핫5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인이라는 종목부터 말씀을 드려봐야겠는데요. 오늘 코스닥장 관련돼서 두 개 종목이 상한가 모습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승일, 그러니까 오늘 13,000원에 모처럼 상한가 속에서 마감됐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통상 승이라고 말씀드려보면요. 부탄가스, 그러니까 썬 연료라고 그러죠. 썬 연료를 만드는 어떤 기업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승일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어졸이라는 이런 쪽 관계에서 MSE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어졸 말씀드려보면요. 우리가 통상 어떻게 보면 부탄가스처럼 내용물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어 압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K를 비롯해서 젊은 여성들이 자주 쓰고 있는 스프레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 승일에서 만들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들이 상한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한가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잠정 실적이지만 2017년도 2분기 대비로 적게는 약 70% 급등했기 때문에 작년 2분기보다 올해 2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상한가하기에는 너무나 에너지가 좀 넘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 6% 정도 아마 하락이라고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 최근 들어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실적은 좋아졌습니다만 예상보다 그 부정적인 노이즈가 많이 있어서 주가 하락했다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 리콜 앞두고 있는 BMW 어떻게 보면 520 시리즈가 어저께 상당히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또 화재가 났습니다. 어제 화재가 올해도 7번째 화재가 났는데요. 자, 도이치모터스가 BMW 어떤 그 차량을 소위 그 도소매로 사와가지고 이제 파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그 벤츠를 모시는 분들은 속설이 그 원래 집안이 돈이 많으신 분들은 벤츠를 몰고 그리고 신흥 부자는 BMW 본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좀 했던 얘기가 있는데, 자, 도이치모터스가 오늘의 주가가 6% 하락은 제가 볼 때 지금보다도 하락 여지가 좀 크지 않아 그렇게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지난 어떤 2018년도 1분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도이치모터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BMW 시리즈를 보시면 눈에 띄는 것들은 보시면 5 시리즈를 많이 팔았습니다. 전체 매출 관련돼서 5 시리즈가 35% 팔고 있고요. 그리고 뭐 X 시리즈의 실은 뭐 약간 차별화성 부분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BMW 7 시리즈 모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강남 소나타로 보고 있는 그 BMW 5 시리즈는 웬만하면 나도 살 수 있어 이런 관점인데, 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5 시리즈가 이렇게 화제가 났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을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휠라코리아 아시는 것처럼 올 한 해 외국인이 어마무시하게 매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주가는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1월 첫날 주가보다 더블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휠라코리아의 주가는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많았다는 것을 보면 주가는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현대로템입니다. 자, 현대로템은 제가 말씀드려봤죠. 몇몇 그 프라이빗 에코티, 즉 외국계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달에 프라이빗 에코티 관련돼 가지고 그 현대로템이 그 연초에는 28%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예상보다 약 7%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휠라코리아 그리고 현대로템의 주가를 보면 외국인의 매수 매도를 떠나서 여전히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개미 지옥이라는 종목으로 이제 불려진 삼성전자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46,500원이고요. 올 한 해 2018년도 1월부터 지난주까지 외국인 그 개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50분의 1, 그러니까 상당히 액면분할했기 때문에 나도 살 수 있어. 그런 의견 속에 사셨습니다만 주가가 급락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는 개미지옥이다. 이런 어떤 치욕적인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자, 반면에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창사 이래 실적이 좋아졌고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최태원 회장이 결국 큰 이벤트를 잘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주가가 오늘의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통상 우리가 그 산자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의 그 공장 그리고 SK하이닉스 공장을 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투자할 만이 반도체 쪽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가운데서 1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셔야 될 것은 그렇게 산자부 장관이 어떻게 투자하겠다 이런 이슈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 하락했는데 우리가 눈여겨보실 게 있습니다. 자, 중국은요 반도체 쪽에 상당히 약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즉 17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결국 오늘 두 IT 종목의 대형주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중국은 170조를 투자하겠다는데 한국은 1.5조 이거 가지고 될까? 그런 어떤 눈높이가 예상보다 시장과 좀 안 맞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좀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SLW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하한가는 아니더라도 장중에 11,850원의 저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11,900원, 그러니까 저가 대비로 50원 정도밖에 상당히 흔들렸다는 거 보면 SLW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좀 잠깐 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구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S&W에 대한 주가 차트에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 종목들이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의 주가는 2,700원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700원이 우리가 통상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뭐 잡주라는 표현보다도 상당히 저가주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올해 7월 같은 게 16,850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7월 약 7개월 만에 2,000원대 주가가 16,850원, 그러니까 약 7배 정도, 8배가 됐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1억이 8억 됐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해가 쉬우시겠지만 주가 모습을 보면 2,000원대부터 16,650원까지 7월 25일 날 신고가 모습을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셔야 될 것은 초연도적에 주가가 상승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그동안 매수매도 상당히 냉담한 가운데서 6월달부터 매도가 잠깐 나왔고요. 6월달, 7월달부터는 외국계가 매수매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고 보일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7월 25일날 16,850원 갔을 때 외국계가 매수가 올라왔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그만큼 공지상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 드려볼 수 있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 종목 관련돼서 조회 공시 요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고요. 왜 요구했냐면 주가가 급등했는데 왜 급등했어, 이런 요구했고, 그 이후에 6월달, 7월달에서 답을 보였습니다. 답에 대한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인데요. 잠깐 열어볼까요? 자, 주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 지금 당사, 즉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관련돼서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이후에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최근 들어 주가 급등은 결국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관련돼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최대주주가 누가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은 종목 가운데 하나가 S&W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체로 오늘 5개 종목들 말씀드려봤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한국을 이끌어갈 두 종목에 정부가 1.5조밖에 투자 안 한다, 그런 부분들, 결국 두 종목 관련돼서 정부가 바라본 시각이 너무 좀 아니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 이슈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장, 오늘장의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참 재미없는 시장이지 않았나, 이제 정리할 수 좀 있겠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둘 다 기간의 매도 공세에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그 약보합세를 지금 지속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는 대부분 봤을 때는 좀 큰 폭의 변화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2290선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안정적인 좀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지만 어차피 바닥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어떤 주요 환율에 대한 변동에 좀 좌우될 가능성이 크겠는데, 아시다시피 미국과 일본, 영국까지도 이 통화 정책 회의 때 어떤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도 자국에 맞춰서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환율의 어떤 변동성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항상 이 환율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 건망하는 시장이 좀 지속됐었는데, 하지만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나 환율 추가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그 전에 며칠 전부터 있는 그런 급락에 대한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내일 저희가 시초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겠습니까? 네, 최근에 어떤 시장이 눌렸을 때 예. 상승률을 갖고 가는 종목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담 러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영어 교육의 선두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같은 해외 쪽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과 베트남 쪽에서는 이런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 영어에 대한 수업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초등학생들이 중학생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추가적인 매출액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 가맹점 확대가 그리고 연령층이 다양해지면서 이 어떤 그 가맹점 확대에 의한 해외 출세 매출액은 계속해서 하반기 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 최근 몇 주 동안에 상승률이 크게 보였던 점도 이런 해외 쪽에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의 어떤 그 박스권 등락장에서 좀 많이 가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청담 러닝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청담 러닝을 내일장에서는 공략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